그 수학을 맡고 있는 심재준입니다. 공부를 할 때 그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전을 위한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돼요. 공부하면서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문제 푸는데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. 근데 사실 수학 문제라는 게 크게 뭐 생각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쭉 정리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,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,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죠. 사실 말해서 그게 뭐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한 뭐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뭐 한 70% 정도? 근데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그 70점 맞자고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다들 이제 90점 이상 또는 뭐 1등급 이상, 아니면 학교에서 내신 1등급 이상, 뭐 아니면 뭐 수능 만점, 이걸 이제 원하는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필연적인 풀이라는 게 있어요. 뭐냐?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막혀요. 어디선가. 그러면 이 막혔을 때 그 다음 해결책을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, 학생들이. 그러면 학원 가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난 이 문제 벌써 알려줬어.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? 이런 좀 뭐라고 할까,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학생이 풀다가 막히는 어떤 그 단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,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좀 연습을 좀 시켜야 되고요. 그러니까 그게 몸에 익어야 됩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추론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역추론, 뭐 필연적인 풀이,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요. 특히 필연적인 풀이라는 게 문제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단계를 하는 게 결국 필연적이기 때문에 한다, 이렇게 수학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하는 이유는 이런 풀이를, 이런 답을 또는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난 꼭 이걸 해야 돼, 요 필연성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. 공식을 암기만 하면은 어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쭉 정리가 나가죠. 근데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 또는 킬러만 딱 막히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, 학생들한테 선생님 저 이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요? 그러니까 뭐 해요? 뭐 해요? 학생들이 몰라서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애들이 분명히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공식 외웠어. 그러면 그 공식대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푸는 거야. 연습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쭉 풀었는데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라는 거 봤더니 그렇게만 해가지고 중간에 막혀서 안 돼요. 또 학교에서 내신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문제를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공식만 외워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, 학생들이 그런 걸 평소에 대비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. 타이트하게 하면서. 저한테 배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참 선행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, 그 수학책의 내용, 단순한 내용을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하고 공부했을 때 한 1학년 과정에서 거의 다 끝나요. 사실 고3 과정까지 선행 많이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. 그럼 그 위에 뭐 합니까? 그 배운 내용을 100%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논리 훈련하고,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. 사실은 엄마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. 왜 우리 애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왜 막 써서 안 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푸냐고. 근데 그게 제일 고수예요. 하나도 안 쓰고 머릿속만 쑥 풀다가 나중에 더하기 빼기 이것만 하면 되네 하고 쫙 푼다면 그게 제일 고수예요. 솔직히 말해서 그런 뿌리는 수학 경시대나 이런 거 나간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. 그럼 일반 학생들은 좀 써야 됩니다. 중간중간 써야 돼요. 그게 머릿속에 완전히 100%다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 다음에 뭐 제가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뭐 역추론과 필연적 풀이,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또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,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. 공식을 외우는 건 기본이고 공식의 활용도 기본입니다. 근데 거기 뛰어넘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내신 한 3등급 나오면 좋겠어요. 뭐 모의고사, 뭐 수능도 마찬가지로 한 3등급 참 잘 나오면 한 2등급 요 정도까지만 나오면 좋겠어요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 안 해도 돼요, 사실은. 그 문제집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 문제집 그냥 달달달달 풀면 됩니다.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의 점수는 나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좋은 대학교, 더 좋은 과, 의대 노리는 학생들은 당연히 만점 맞아야 되거든요.
다음에 학교 내신은 1등급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런 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춘천은 뭐 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이고, 여기 춘천 지역의 그 교대인가요? 여기서 예전에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영재 수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교육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근무할 때 와가지고 또 뭐 강의도 좀 했고요. 근데 어쨌든 이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그 수학을 공부할 때 그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? 근데 그거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선행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. 근데 학생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. 그러면 도대체 그 소화할 수 있을 정도는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? 그거는 그런 것들도 결국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바가 될 정도의 선행을 시키면 그건 역효과가 납니다. 그러니까 잘 조절하는 게 결국 선생님들의 그 능력이에요. 또 아니 능력이 엄청 뛰어난 학생들을 막 참 재미없게 쉬운 문제만 계속 주고, 그 학생이 아는 문제만 계속 주고, 그 학생이 풀어본 문제만 계속 주고, 그 수능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, 수능에 대한 방향도 예측도 못하고, 심지어는 그 학교의 어떤 내신 시험에 대한 어떤 그 방향 같은 거 예측도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, 이런 걸 못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수학 강사들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수학 강사라고 하면은 일단 그 학생이 지금 처해 있는 학교 내신 일단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수능도 만점을 맞게 해줘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. 배치 3번원 화이팅!